플라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1월달에서 6월달까지 분을 7월달에, 그리고 7월달에서 12월까지 분을 그 다음 해 1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럼 홈택스에서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장 선택을 해야겠죠. 사업장은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을 선택을 하고요. 전환을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 전환이 됐고요. 쉽게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탭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정기신고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저는 이제 기존에 신고했던 신고 내역이 있는데 일단 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작성하기, 새로 작성하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다 기입이 돼서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임대사업인 경우에는 본 사업 코드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된 코드를 추가를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코드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비주거형 건물 임대업 701203이죠. 701203으로 해서 조회를 하면 부동산업 비주거형 건물 임대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고요. 그러면 다음 탭으로 이동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사항에다가 클릭을 하면 되겠는데요.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매출이 아닌 매입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입이 있다면 체크를 하면 되고 없으면 체크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타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월세가 아닌 보증금 수익이 있을 때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자 이익은 기타 매출분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매출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출 서류도 쭉 보시다가 해당 사항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데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들어가야겠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가 있긴 한데 이게 임대사업자 코드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체크를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감 공제 세액 중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만원의 공제 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탭으로 넘어갔죠. 일반 과세자 신고 내용 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크게 보시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있고요. 과세표준 명세에는 실제적으로 들어간 실제 금액들을 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발생하는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과세표준 명세 금액이 일치를 해야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이 있겠죠.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이 있을 경우에는 14번 탭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개 합계를 해서 결국은 매입세액 총액이 나오고요.
그 위에 이제 매출에서 발생한 금액과 매입으로 들어가는 금액의 차액만큼 환급을 받던지 아니면 납부를 하던지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우선 과세표준 매출 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요거부터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기 들어가서 우선 가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임대 수익이기 때문에 한 개 업장에서 내가 임대를 준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출처 수는 한 군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7월달까지 6월달까지 발생한 임대 수익인데 제가 1월달부터 임대를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6달 동안의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임대 월세는 100만원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는 6개가 되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이 아까 100만원, 월 100만원이라고 했고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총 60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액은 10%가 되는 60만원의 세액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려오면 종이세금 경우 해당 사항 없고요. 요 밑에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쭉 내려오게 되고 입력 완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쭉 내려와서요. 이제 과세표준 명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기. 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이미 작성된 매출금액 합계가 600만원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처리 요게 있습니다. 요걸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부동산 소재지 물건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오는데 이 임차인에 대해서 일단 조회를 하는데요. 여기에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게 되어 있죠. 우선은 제 다른 사업자 번호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테스트니까 제 거를 일단 넣어서 해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이제 임차가 갱신이 되었다라든지 입주 기간이나 퇴거가 발생했을 때 이 사항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일자 수정이 있습니다. 일자 수정에 들어가서 네, 이게 다 해제가 됐죠. 그래서 갱신은 없었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월 달에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입주일을 그래서 2020년 1월로 보고요. 그리고 퇴거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금액으로 지금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6개월로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 동은 A동, 층수는 2층, 호수는 84호, 면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66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임대계약 내용, 임대 수익 금액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증금 이자가 잡히겠죠. 6개월에 대한 이자가 지금 89,508원으로 잡히게 되죠. 요건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월 임대료는 아까 100만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100만원 자동 계산하면 자동적으로 6개월에 대해서 600만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 내용을 추가 눌러주시면 밑에 자동적으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 자동적으로 지금 잡혔고요. 우선은 지금 과세 표준 명세로 다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처리를 했고요. 일반 과세자 기타 매출분 처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 월세가 600만원이지만 보증금을 1000만원을 잡았을 때의 예상 이자가 89,508원이 잡히기 때문에 600만원이 아니라 608만9,508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보증금 이자 합계 금액을 요 밑에 과세분 밑에 기타 금액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9,508원, 그러면 세액이 8,950원이 잡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매출세액이 다시 잡히게 되죠. 608만9,508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다시 과세표준 명세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입력한 금액의 합계가 608만9,508원과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금액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08만9,508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과세표준 매출세액 608만9,508원, 과세표준 명세금액 608만9,508원으로 두 개가 일치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은 다 끝이 난 거고요. 이제 매입세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우선 신용카드 매입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있으면 넣어주면 되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항목들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기 들어가서 요건 실제로 지금 예상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겠죠. 그리고 초반에 임대가 매입 후에 지식산업센터 매입 후에 임대가 나가기 전까지 발생하는 관리비, 그 정도가 나간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처수는 두 군데, 매수는 관리비 한 달 나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중개 수수료 하나가 있으니까 두 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한 20만원을 보겠습니다. 20만원 보고 중개 수수료는 계산하기 쉽게 8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00만원 가정을 하면 산출세액이 1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외에 특이한 부분이 없죠.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매입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에 관련돼서 발생한 세금 10%에 대해서 60만 8,950원, 거기다가 매입에 대한 부분 10만원을 빼게 되면 요 금액이 되겠죠. 50만 8,950원. 이 부분이 결국은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매입이 이것보다 이제 금액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최종 납부 세액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임대가 잘 안 돼서 이제 계속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갔다, 장기간 렌트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환급금 계좌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고서 입력 완료를 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 공제 세액 명세인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 10,000원 정도의 세금 공제가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 내역 값지가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눌러주면 이렇게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로 해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도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취소를 눌러서 신고서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왔죠. 매출세액 합계, 매입세액 합계, 경감 공제 합계를 해서 총 산출되는 세금이 498,950원으로 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번 한 다음에 바로 신고서가 제출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접수증과 납부서를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접수증은 확인차 이제 출력을 해서 보관을 하면 대신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실제로 내가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상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주시면 간단히 끝이 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신고서는 제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셔야겠죠. 증빙서류는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아까 선택을 해서 넣었으면 상관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별도로 이미지라든지 PDF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첨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신고 탭에서 부가가치세로 들어간 다음에 부가가치세 탭에서 기타 증빙서류의 증빙서류 제출 탭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넣었던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고 조회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접수증 제출 내역,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실제로 제가 접수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신규로 하시게 되면 요게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출을 하게끔 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제출 내역을 탭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파일을 업로드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실제로 업로드를 했던 자료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모두 접수가 되고요. 해당 가상 계좌로 입금만 하시면 모든 부가가치세 행정 절차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든 한 번만 해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잊지 말아야 할 4가지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 과세표준 명세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세액에 반드시 보증금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매출세액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분과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분을 별도로 나눠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증빙자료 제출 서류를 별도로 꼼꼼하게 챙겨서 업로드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만 잘 체크하셔서 몇 번만 진행을 해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플라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